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산간 마을 한 소방관과 유기견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은 두 존재가 서로를 치유하고 마침내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2015년 봄,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희망 유기견 보호소가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보호소였죠. 그곳에는 버려진 개들이 20마리쯤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온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지만 한 마리만은 달랐습니다. 별이라는 이름의 믹스견이었죠. 2년 전 겨울 눈 내리는 날 국도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로 데려왔지만 별이는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다가오면 으르렁거렸고 손을 내밀면 물려고 했죠. 보호소 자원봉사자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별이는 과거에 심하게 학대받은 것 같아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주고 말을 걸고 조금씩 다가갔죠. 6개월쯤 지나자 별이가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의 손에서 밥을 먹고 가끔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됐다. 별이를 입양 보내야겠어. 혜진 씨는 별이를 입양 공고에 올렸습니다. 다행히 한 가족이 별이를 입양했죠. 하지만 일주일 만에 별이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별이가 우리 아이를 물 뻔했어요.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혜진 씨는 실망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입양. 이번에는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역시 돌아왔죠. 별이가 집안 물건을 다 부쉈어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세 번째 입양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는 지쳐갔습니다. 별이를 어쩌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요. 보호소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같은 시기 평창 소방서에서는 최준혁 소방관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35살, 소방관 경력 10년. 준혁은 열정적이고 책임감 강한 소방관이었죠. 동료들에게 신뢰받고 상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준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준혁은 팀을 이끌고 현장에 투입되었죠. 불길이 거셌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3층에 아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주저없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죠. 손으로 더듬으며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때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은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동료들이 준혁을 구출했습니다. 준혁은 살았습니다. 화상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후 숨졌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했던 거죠.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더 빨리 움직였다면, 더 주의 깊게 행동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내 수정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자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출근을 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소방서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휴직하는 게 어떻겠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내가 무능한 게 아니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있어.
너는 지금 쉬어야 해.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3개월 휴직해. 그동안 마음을 추스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휴직했어? 응.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수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은 쉬는 게 필요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TV를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수정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이 점점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봉사활동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봉사활동? 응. 우리 마을에 유기견 보호소가 있잖아.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 하더라. 개들 산책시키고 밥 주고 그런 거. 준혁은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 간곡히 부탁했죠. 제발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 다른 생각 좀 해봐. 준혁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희망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혜진 씨가 반갑게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오셨어요? 네.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이혜진이에요. 여기 자원봉사 한 지 3년 됐어요. 어서 오세요. 혜진 씨는 준혁에게 보호소를 안내했습니다.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준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들이 버려졌다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유기견이에요. 주인들이 버린 거죠. 우리가 구조해서 치료하고 입양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혜진 씨가 보호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우리가 있죠? 저기 혼자 있는 개가 별이에요. 준혁이 그쪽을 봤습니다. 다른 개들과 떨어진 곳에 작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중형견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죠.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털, 처진 귀, 그리고 슬퍼 보이는 눈. 별이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2년 전에 구조했는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공격적이에요. 3번이나 입양됐다가 돌아왔어요. 왜요? 학대받은 과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준혁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도 준혁을 봤죠.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준혁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별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슬픔을 본 것 같았죠. 제가 별이를 맡아도 될까요? 혜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별이는 다루기 힘든데. 괜찮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별이가 물 수도 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 씨가 별이의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별아, 새로운 친구가 왔어. 인사해봐. 별이는 구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별아. 나는 준혁이야. 별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죠. 준혁은 멈췄습니다. 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으르렁거리는 것은 멈췄습니다. 준혁은 30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혜진 씨가 감탄했습니다. 와, 별이가 당신한테는 공격하지 않네요. 보통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달려드는데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없어요. 그냥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 준혁은 매일 보호소에 왔습니다. 아침 10시면 도착해서 저녁 6시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다른 개들을 돌봤습니다. 산책을 시키고 밥을 주고 우리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별이에게 시간을 냈습니다. 별이의 우리 앞에 앉아 말을 걸었죠. 별아, 오늘 날씨 좋지? 햇빛이 따뜻해. 별아, 점심 맛있게 먹었어? 별아,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별이는 처음엔 무반응이었습니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등을 돌리고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이가 조금 변했습니다. 준혁이 오면 귀를 쫑긋 세웠죠. 여전히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별이가 우리 안에서 준혁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있었지만 전진이었죠. 준혁은 기뻤습니다. 잘했어, 별아.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아.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이 손을 내밀었을 때 별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죠. 혜진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대단하세요. 별이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연 적이 없었어요. 별이가 대단한 거죠. 제가 특별한 건 없어요. 준혁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성취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준혁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별이를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줄을 채우고 조심스럽게 산책을 시작했죠. 별이는 처음엔 긴장했습니다. 주위를 경계하고 다른 개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함께 걷는 것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준혁은 별이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죠. 잘하고 있어, 별아. 우리 천천히 가자. 산책이 끝나고 우리로 돌아올 때 별이가 처음으로 준혁의 손을 할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별이가 자신을 받아들인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혁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별이가 오늘 내 손을 할았어. 정말? 잘했네. 응. 그리고 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별이를 돌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 수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별이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별이는 준혁을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준혁의 옆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준혁은 별이에게 간단한 명령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별이가 앉았습니다. 손. 별이가 앞발을 들었습니다. 잘했어. 준혁이 간식을 주었습니다. 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별이를 입양하시는 게 어때요? 별이는 이제 준혁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준혁은 고민했습니다. 입양. 그것은 큰 결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수정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게 어떨까? 수정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별이를 많이 아끼는 거 알아. 좋아, 데려오자. 준혁은 기뻤습니다. 다음 날 보호소에 가서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별이는 준혁의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별이가 불안해했습니다.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준혁이 옆에 있자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별이는 집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과 별이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을 걸었죠. 별이는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행복해했습니다. 준혁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은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서장님.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그럼 복직 갈 생각 있니?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직,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준혁은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가 준혁 옆에 앉아 있었죠. 준혁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나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도 될까? 별이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할 수 있어. 11월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준혁과 별이는 평소처럼 뒷산 산책을 나갔죠. 눈 덮인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진 씨였죠. 준혁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안 돌아오셨대요. 벌써 4시간째예요. 날씨도 추운데.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겨울산에서 4시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네, 했어요. 소방대가 수색 중인데 못 찾고 있대요. 산이 너무 넓고 눈 때문에 발자국도 지워져서.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휴직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갈 자격도 없었죠. 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준혁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여보, 산에서 할머니가 실종됐대.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조심해. 무리하지 말고. 준혁은 두꺼운 옷을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별이가 준혁을 따라 나섰죠. 별아, 너는 집에 있어. 하지만 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별이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들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준혁의 동료들이었죠. 준혁이? 내가 왜 여기 있어? 도우러 왔어요. 상황이 어때요? 안 좋아. 벌써 5시간째인데 흔적을 못 찾겠어.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준혁은 산을 둘러봤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온도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별이랑 저쪽을 수색해 볼게요. 별이? 준혁이 별이를 가리켰습니다. 동료들이 의아해했죠. 걔를 데리고? 준혁아, 구조견도 아닌데. 믿어봐요. 별이는 특별해요. 준혁은 별이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준혁은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췄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30분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준혁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찾아야 해. 그때 별이가 멈췄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어느 방향을 응시했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별아, 뭐가 있어? 별이가 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따라갔죠. 별아, 기다려.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숨이 찼지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별이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눈 덮인 바위 밑이었습니다. 별이가 짖었습니다. 준혁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바위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발견했습니다. 좌표는. 10분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태워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할머니는 저체온증과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소방대장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잘했어. 내가 할머니를 구한 거야. 아니에요. 별이가 찾았어요. 준혁은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죠. 동료들이 별이를 칭찬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대단한데? 구조견이야? 아니요. 그냥 특별한 친구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혁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살렸어. 별이는 준혁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계속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소방서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장님, 복직하고 싶습니다. 정말? 준비됐니? 네. 이제 준비됐어요. 좋아. 다음 주부터 나와. 준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은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투입되었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별이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보면 신나서 꼬리를 흔들었죠. 준혁은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을 내. 준혁과 별이는 종종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다른 유기견들을 돌보고 산책시켰죠.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별이 정말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사람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별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런 아이였어요. 단지 사랑받지 못했을 뿐이죠. 준혁 씨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밝아 보여요. 별이 덕분이에요. 별이가 저를 구해줬어요. 혜진 씨가 웃었습니다. 서로 구해준 거네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다시 훌륭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고 동료들에게 신뢰받았죠. 하지만 준혁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이를. 매년 그 아이의 기일이 되면 준혁은 꽃을 사러 갔습니다. 묘지를 찾아가 꽃을 놓고 기도했죠.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게. 별이는 항상 준혁 옆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준혁을 지켜봤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혁과 별이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이었죠. 아름다웠습니다. 별아,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5년이 됐어. 별이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준혁은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별아. 내 곁에 와줘서. 나를 구해줘서. 별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햇빛이 별이의 털을 비췄습니다. 정말 별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 한 소방관과 유기견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준혁과 별이. 준혁은 과거의 실패로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별이는 학대받아 사람을 증오하는 개였죠. 두 존재는 만났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치유했습니다. 준혁은 별이에게 사랑을 주었고 별이는 준혁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명을 구했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를.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탄생이었죠. 준혁의 재탄생, 별이의 재탄생.
우리 모두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죠. 별이 같은 존재가 여러분 곁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존재를 외면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버려진 동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